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예요. 어제 2021년 5월 18일 날 저희가 윌리엄 신드롬 협회가 있고요. 윌리엄 신드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어머님들끼리 이야기도 나누시고 필요한 정보들도 나눠드리고 그러는 자리가 쭉 있었는데요. 요새 코로나로 못해서 줌으로 어제 저희 만났었는데 어제 그 어머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느라고 준비했던 PPT가 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임을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받은 것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청소년기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립을 위한 교육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이런 그 올라왔었어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그 질문이 제가 요새 고민하던 것들과 많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우리 아이 사회에 내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만들었고요. 자립을 시킨다. 결국은 사회에 내보내는 거고 모든 부모님들이 영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사회에 내보내는 자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염려는 되지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전 연령층, 그러니까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있는 학생들, 성인기에 있는 예, 분들까지 다 모이는 시간이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보시면 우리 아이 사회에 내보내기, 자립을 위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영유아기부터 해야 될까요? 청소년기부터 해야 될까요? 성인기에 하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립을 위한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의식주는 옷과 음식과 주택을 얘기하는데 옷이라고 얘기하면 겨울옷인지 여름옷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5월인데 봄이지만 저희 요새 봄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사무실이 약간 덥다고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럴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죠? 밤에는 추워요.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죠? 아이가 혼자 산다면 이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은 언제부터 들어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그런데 나는 힙합 가수예요. 그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요? 때와 장소와 내가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에 따라서 옷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음식 항상 컵라면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음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음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뿐이 아니라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럼 소금은 뭘 살까요? 간장은 뭘 살까요? 그럼 밥하는 법은 어떻게 할까요? 국하는 법은 어떻게 할까요?
반찬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암담해지시죠? 자, 그 다음에 주택 문제로 말씀드릴게요.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뭘까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새 의외로 쓰레기가 너무 많은 집들을 치워주는 뭐 클린 어벤져스인가 하는 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링크들이나 그런 관련 사이트들은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밑에 그 설명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올려드릴게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 혼자 살면서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집이 쓰레기통이 돼서 그걸 사람을 불러서 치우게 하는 그런 클린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차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렸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은 사실은 청소예요. 청소하는 법, 청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요? 어떤 세제를 써야 할까요?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비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연관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따라가기는 사실 은행 가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은행 가기, 그러면 은행 가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면 또 대중교통이 나와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2살짜리 혼자 병원 갔다 오라고 시키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해질까요? 은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병원 가기 너무 중요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죽음이 한 번 있었었는데 이분이 조금 살이 많이 찌셨었어요. 한 80kg 정도 나갈까? 키는 한 150 정도에 80kg. 그러면 굉장히 살집이 많으신 편이었는데 이렇게 살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 살이 접힌 이 부분에 욕창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같이 살고 계셨지만 그냥 엄마 나 아파 라고 하면 어머님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거든요.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는데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아파 그냥 아파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보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워낙에 사는 게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장례식엔 가지 않았었는데 그 아이의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장례식엔 일부러 안 갔었어요. 근데 어머님 실신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욕창이 제일 무서운 건 폐혈증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폐혈증으로 가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었는데 사실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조금 더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연습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같은 거 있죠. 이 응급상황이라는 게 뭐 항상 응급상황이라 그러니까 응급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응급상황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클리닉에 혼자 오는 아이였는데 버스를 그러니까 클리닉까지 한 번에 직진을 해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 바로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한 4코스, 4정류장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그 고등학생이라서 혼자 오곤 했었어요. 혼자 오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어떻게 됐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버스가 요렇게 오면 내정거장인데요. 이렇게 오면 내정거장인데 중간에 천호대교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어요. 이게 가다가 어라 이렇게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저희가 광진구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오면 되는 버스를 탔으면 마을버스를 탔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가는 버스를 안 타고 이렇게 꺾어지는 버스를 타버렸어요. 탔어요. 천호대교 건넜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전화기를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방전됐어요. 자, 이게 두 가지 실수가 겹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기는 안 되지. 보통 이렇게 되면 전화를 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그 처리 능력은 충분히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는 꺼졌어. 자기는 모르는 동네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편의점에 가서 급속 충전을 해서 그거를 전화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전화를 빌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파출소를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아이가 선택한 방법은 천호대교를 다시 건너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천호대교를 다시 건너서 와서 이제 일단 클리닉으로 왔어요. 너무 다행히 클리닉으로 왔지만 다른 옵션을 그러니까 천호대교를 다시 건너오는 옵션을 생각해낸 것만 해도 응급상황 대처가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편의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파출소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사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은 미리 조금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최악의 경우는 파출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구대라고 말하죠. 연식이 너무 나오네요. 최악의 경우는 파출소예요. 지구대예요. 그러나 그 학생에게 지금 가르쳐 줬던 건 편의점에서 급속 충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전략으로 가르쳐 준 게 집에서 나올 때는 핸드폰은 반드시 충전이 풀로 돼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비상금 확실히 갖고 나와라. 돈을 확실히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타는 거는 살짝 가르쳐 주기가 조금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는 건 안 가르쳐 줬었는데 그 두 가지 옵션을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비상금 가지고 다니기,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을 항상 100% 해갖고 다니기. 그랬더니 똑똑하게 그 다음부터는 충전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 부분까지 저희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응급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도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지금 사실은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일인데요. 이거는 그분이 이렇게 엄마가 5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몸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상태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요 기사였어요. 우리 엄마가요 휴대폰으로 글자를 읽다가 내 팔이 안 움직여 이러고 쓰러졌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최모 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파리가 날아들고요, 애벌레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노숙자가 됐었어요. 노숙자가 된 거를 사회복지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도움을 줘서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했는데, 이분이 사회로 복귀하시고 나서 이제 다양한 검진을 했었어요. 이제 기초 검진을 다 했는데 충치, 아주 이제 경미한 충치가 몇 개는 있었지만 굉장히 몸 상태가 좋으셨대요. 거기서 치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하루에 이빨은 3번 닦는다 를 평생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루에 이빨은 3번 닦는다.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꼭 하루에 3번 지하철 이런 화장실 이런 데 가서 계속 이빨을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치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들, 꼭 해야 되는 거,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아이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루 일과를 보면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의 하루라고 생각하고 써놓은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죠? 예, 이불 일단 접던지 침대를 뒤집어 씌우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지각의 문제가 있어서 각 잘 못 맞추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이 잘 안 맞아요. 이불도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잘 못하고 마른 목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딱 각이 맞아서 군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거부터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전환주택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시설에 계시다가 이제 결국은 자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택에 지금 머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분한테, 그러니까 활동 보조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어떤 거 지금 이제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활동도 보조 선생님이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이불 정리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까지는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활동보조 선생님이 도착해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만이라도 해놨으면 그냥 밥 먹고 나오면 되는데 아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가장 쉬운 거는 둥근 애가 떴습니다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 이렇게 이 노래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용하셔서 아침에 이 노래를 틀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노래에 맞춰서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부르시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루틴을 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 먹어야 돼요. 아침 먹을 건데 내가 좀 늦게 나는 성향이고 아침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스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킵하고 출근하면 돼요. 그런데 난 아침 꼭 먹어야 돼요. 그것도 밥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침밥을 아침에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미리 해놓는 게 맞을까요? 국을 미리 끓여놓을까요? 아침 반찬을 미리 해놓을까요? 이걸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요거 하나가 쉽지 않은 결정들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어야 자립생활이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바리스타 지금 제가 카페를 자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름을 만들어서 얘기할게요. 안되겠다. 한 명은 연수라고 하고요. 한 명은 수빈이라고 할게요. 연수라는 아이는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연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연수의 기능이나 연수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범위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연수랑 그리고 바리스타 2급이라고 얘기했고 1급과 2급의 차이가 아마 라떼아트와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2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라떼아트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이걸 안 켜고 시작을 했네? 조명 켰어요. 그래, 라떼아트를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시켜봤더니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선생님이랑 같이 할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원래 저의 계획은 혼자 두고 저는 안 간다였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옆에 있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었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그룹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아이인데 자기도 바리스타 2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도 해볼래?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수빈이라는 이 새로운 아이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기본 기술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기본 기술. 그래서 애플망고 에이드라는 게 저게 제가 레시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세 가지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애플망고 액기스가 있어요. 그리고 탄산수를 넣고 얼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음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카페 가시면 가끔 칙 하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칙 하고 소리 나는 게 뭐냐면 우유를 데필 때 쓰는 스티머가 굉장히 소리가 크고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우유가 튀기도 해서 기술이 조금 요하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카페 기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팀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거품 내는 것도 어렵고 라떼 아트도 되게 어려워요. 아직 아트는 못해갖고 맨날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애플망고 에이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4주에 걸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플망고 액기스 1티스푼에 탄산수 200ml와 그 다음에 얼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얼음을 많이 넣어서 실패하고 어떤 때는 액기스와 탄산수를 뒤집어서 넣기도 하고 또 애플망고 액기스가 아니고 다른 액기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해서 보통 에이드 같은 거는 저희가 카페에서 내보낼 때 트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쟁반에 뭐뭐 올라가는지 기억나시죠? 자, 쟁반이 있어요. 트레이로 받으시면 저희는 코스터라고 그 컵 받침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에이드니까 빨대 나가야 되겠죠? 빨대 나가고 서비스 쿠키 있어요. 그럼 서비스 쿠키를 그냥 놓으면 안 이쁘니까 그 조그만 그릇에 그걸 올려서 그러면 트레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코스터와 빨대와 그 서비스 쿠키와 망고 에이드 이렇게 나가야 되는 트레이까지. 이게 5분 안에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빈이는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려요. 기본 기술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바리스타 2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의 펑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도 사실 민간 자격증이
자격증도 아니고 민간 자격증도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격증의 급수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님한테 에이드를 만드는 4가지 정도의 그 레시피를, 에이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레시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트레이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영상이랑 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보내면서 이거를, 요 세트를 15분 안에 만들 수 있으면 다시 와서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회인으로 산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 기술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일에 방해는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낼 때는 이 기본 기술,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기본 기술은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빈이는, 연수는 그렇지 않았는데 수빈이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설거지를 하자 그러면 안 해봤어요. 못해요. 대걸레질 시키려고 그러면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키는 거, 혹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키는데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정리 같은 거를 시켜도 카페라는 건 컵이 이렇게 일정하게 소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그 같은 자리에 놓는 거, 저희가 그거를 함부로 쌀 수가 없잖아요. 그게 놓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느리기도 하거니와 처음엔 시도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도조차 못 해봤어요. 거기까진 가지도 못하고 에이드에서 지금 끝났는데, 그래서 수빈이랑, 근데 그전에도 선생님 저 이런 거 못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런 말버릇이 입에 붙은 아이들, 사실 그렇다면 생각도 그런데 이걸 고치는데 약 3, 4년 정도 걸려요. 한번 해볼게요로 나 그런 거 못해요 의 원인은 실은 할머님이 키우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우리 윌리엄 아이들이 조금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말을 잘하는 것과 이 안 되는 것의 괴리가 너무 큰 게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시니까 너는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할머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셔서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난 못한다, 안 해본 거에 대한 시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칭찬보다는 시도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자폐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그 아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같이 몇 번 연습하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도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잠깐씩 노출을 하고 한 번만 해보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해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일을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몇 번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사회에 나가서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만났던 연수라는 아이하고 처음에 생겼던 문제인데요. 연수 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카페라는 데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카페라는 데가 말도 못하게 일이 많고 말도 못하게 복잡한 곳이에요. 시럽의 종류도 너무 많어. 뭐 액기스의 종류도 너무 많어. 뭐 들어가야 되는 파우더 종류 달라. 파우더마다 스푼 달라. 그 계량컵 달라. 뭐 만드는 방법 달라.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우리가 아무리 제자리에 놓는다 그래도 조금씩 위치가 바뀌고 뭐 슈거 파우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와플콘도 있고 뭐 슈가콘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뭐만 없으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러고 계속 부르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빨리빨리 뛰어가서 해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이 나타나서 뭔가 해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연수랑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 생각 안 해요. 생각이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모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이제 선생님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원씩 시급 깎을 거야.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그런데 선생님 슈가 파우더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조금만 쳐다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써야 됐었는데 여기로 옮겨놓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뭐였지? 달고나 라떼 아이스 달고나 라떼 아이스를 시키셨는데 달고나 라떼에 우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유를 거품을 낸다 그랬더니 얘 생각에는 거품이니까 스티머를 쓴 거예요. 스티머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아이스인데 이게 얼음을 넣었으나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뭐가 잘못됐었을까 물어봤더니 그때 생각이 났더라고요. 스팀을 뜨거운 걸로 했어요. 저기 거품기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은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슈가 파우더 찾고 뭐 코코넛 파우더 찾고 이렇게 뭘 찾고 거품기 어디 있어요? 뭐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거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보다 시도예요. 시도하고 해보고 그럼 안 되면 문제점 찾아주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산이냐를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잔돈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지만 이제 잔돈 받는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어떤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잔돈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뭐 8,000원이다 7,000원이다 6,000원이다 이러면 자기도 잘 이제 몇 장을 내고 이게 잘 헷갈리니까 자꾸 10,000원짜리를 내더래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 10,000원이 넘어가면 더 달라 그럴 거고 아니면 10,000원에서 잔돈을 받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성공보다 시도요. 시도에 집중하시고 시도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영어로는 good job이 잘했다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good job보다는 good try. 근데 저는 good try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한국말로는 참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도였어. 이것도 너무 웃기고요. 열심히 했네. 이것도 너무 웃기고 딱 좋은 말이 없는데 good try 이 말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한번 해봤네. 너무 잘했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한 번만 해보자. 해보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사실은
어, 그 작년 이제 목요일 날 미팅을, 아이고 죄송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쭉 그 사회성 그룹 두 명이 만나는 사회성 그룹을 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했었는데 하면서 음, 남자의 큰애가 자폐인데 음식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음식이 딱 뭐 밥, 김, 국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찐빵 뭐 과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딱딱 있어갖고 요것밖에 안 먹어요. 요것밖에. 근데 계속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요. 뭔가 시도를 해내 시도를 안 해요.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그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조금 신뢰를 하는 아이라서 음식을 그냥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여기 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여기 오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공작소에 오는 거였었는데 공작소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냥 맛도 안 봐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텍스처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건 안 되고 3번은 씹어야 돼. 3번을 씹고 입에서 맛과 텍스처를 느끼란 얘기죠. 3번을 씹고 그래서 넘기면 그래서 완전 그 표정이 사실 제가 너무 귀여워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년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비 고기 같은 건 좋아하기는 하는데 국에 빠진 고기는 안 먹고 뭐 무슨 고기는 안 먹고 돼지 안 먹고 닭 안 먹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가지고 뭐 또 먹여보고 뭐 또 먹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먹었던 것 중에서 한 번은 더 먹을 수 있는 거 만약에 4가지를 먹었으면 그 중에 네가 이거 먹어 갈비 먹었었고 피칸파이 먹었었고 뭐 포도 먹었었고 그 다음에 마카롱 먹었었는데 이 중에 뭐 먹어볼래? 그러면 넷 중에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하다가 금년에 어머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그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그래서 어머님하고 얘기했던 게 이게 얘 루틴화만 되면 우린 뭐든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루틴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한 가지는 뭐든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씹을 때 3번 이상은 씹는 거. 그리고 음식의 사이즈도 조금 더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배리어가 지금 감각적인 그 장벽들을 넘는데 되게 오래 걸렸지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시도에 집중하시고요. 시도. 잘하는 것보다는 시도하는 거에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자립을 위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영유아기라고 생각해요. 혼자 숟가락질 하는 거, 숟가락 갖다 놓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빨래 개키는 거, 빨래 넣는 거, 빨래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자기 신변 가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인기에 시작하시면 늦어요. 그리고 영유아기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얘가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이들은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로 가서 제 얼굴을 크게 보여드리면서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고 어제 저희들이 좀 되게 길게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한 것들 저의 이야기와 어머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거 여러 가지 질문들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올릴게요. 천천히 올릴 테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윌리엄 신드롬 협회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윌리엄 신드롬을 갖고 있다면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윌리엄 신드롬 협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